오늘 나가는 과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나가요. 근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삼각함수 자체도 조금 어렵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대부분 중등 도형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중등 도형을 좀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오, 수원이 그래도 많이 끝났네요. 그죠? 많이 했죠 생각보다. 네. 2월까지 하면 스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스투가 완전히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목적 자체가 좀 최대한 많은 양을 해보자. 이런 반을 주 5일로 돌려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맞잖아요? 네. 개념반 주 5일은 할만한데 문풀반 주 5일은 고등학생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퐁당퐁당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네.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묻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있고 이렇게 y는 x가 지나갈 건데 이 길이의 최대를 묻는다고. 항상 내가 직선이 등장하면 뭐를 잘 사용하라고 했어요? 기울기를 잘 사용하라고 했어요. 기울기를 사용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거리를 구하려고 하지 마. 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건 무슨 삼각형? 직각 1인면 삼각형일 거야. 그러니까 이 거리를 구하면 어차피 곱하기 루트 2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거리라는 건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의 차예요. 두 교점의 x좌표의 차라는 것은 이 둘을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두 근의 차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알고 있으면.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x 더하기 1은 0에 두 근의 차가 관심이 있는 거죠.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하지, 민욱이? 응. 그거 하지 말랬잖아 내가. 주원이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하지? 그냥 판별식이라고? 그냥 루트 판별식이라고? 윤서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하지? 희연아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해? 상현아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하지? 아니 왜 작아져 니네? 왜 작아지는 거야?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 두 개는 하나는 뭐가 되죠?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d가 되고, 아니 2a분의 마이너스 2b 맛이 같구나.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가 돼요. 이해하시죠? 진짜로 두 근을 빼면 두 근의 차 아니에요? 둘이 빼기도 존나 좋아. 마이너스 b 사라지잖아. 둘이 빼보면 뭐 나오니? 2a분의 2 루트 d가 나오잖아. 이 약분하면 a분의 루트 d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차를 구한다고 했잖아.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이 결과가 양수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 씌워주면 된다고. 이거는 근의 공식을 외우고 있는 학생이면 머릿속으로 근 두 개 떠올려서 둘이 빼보면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 짓을 하는 건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의 공식을 다 외우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지.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두 근의 차는 따라하기 시키다. 두 근의 차는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그러면 할 필요 없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구할 필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아니 니네가 근의 공식으로 근 두 개를 다 아는데 둘이 빼보기만 했어도 만들 수 있는 공식이겠죠. 누가 안 알려줘도. 아무도 빼본 적도 없다는 얘기잖아. 왜 빼본 적이 없냐고. 자, 그렇고 여기서는 2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을 무시할 수 있죠. 그럼 루트 판별식이 두 근의 차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너의 말이 맞는 거지. 그러면 사실 차가 최대라는 것은 루트 판별식이 최대라는 거고, 얘는 최대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는 조건을 묻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이 최대여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판별식은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이해하시죠?
자, 이건 코사인 세타에 관한 2차 함수로 생각하시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 어디예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코사인의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당연히 이때가 뭐가 되겠어요? 최대가 되겠어요. 즉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는 조건이란 얘기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된다는 건 세타가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아이는 그냥 뭐 하겠냐면 마음속으로 연립해서 판별식을 적은 다음에 대칭식이 유치하게 된 다음에 답은 파이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과정을 다 하는데 한 10여 초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빠른 풀이는 빠른 글씨나 빠른 계산이 해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빠른 풀이는 압도적입니다. 좋은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압도적으로 빠른 풀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수학 시험에서 그렇게 시간이 쫓기지 않아요. 여유롭게 봐도 시간이 남아요. 물론 문제가 아주 어려워지면 쉽지 않겠지만. 예. 21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 원래 이제 숫자를 주고 그래프를 추측하시오가 기본적인 문제고, 그래프를 주고 숫자를 맞추세요. 거꾸로 하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건 제일 나중에 하시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인이나 코사인의 계수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x의 계수를 맞추는 거, 요 두 가지를 먼저 하세요. 알겠죠? 사인이나 코사인의 계수는 뭘로 맞추냐, 사인이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요 4하고 마이의 차를 보세요. 얼마예요? 6이죠. 이게 진폭입니다. 평행이동이 없었다면 진폭이 6이 되려면 마3에서 3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은 3이에요. 되게 쉽죠? A 양수니까 그래서 A는 3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주기를 확인해야 돼요. 주기를 확인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요. 근데 꼭 주기를 이렇게 재야 되는 건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주기야. 똑같지 않냐? 차는 파이? 그쵸? 이런 점을 쌤이 뭐라고 부르냐면 동일 위상의 점이라고 불러요. 함수값이 똑같다고 해서 동일 위상이 아닙니다. 합동인 위치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위상인 점 사이의 차, 그걸 구하면 걔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주기의 자연수배가 돼요. 이건 가장 가까운 동일 위상인 점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를 이렇게 해서 파이를 읽어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파이를 읽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가능한 학생들이 뭐냐면 주기를 항상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이런 데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고 주기가 파이예요. 주기가 파이려면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는 얼마예요? 2파이죠. 주기가 2분의 1 됐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되죠? 2분의 1배로 압축해야 되죠. 확대축소 얘기했죠, 제가 이번에서. 예, 그러면 b가 얼마겠어요? 2겠네요, 양수니까. 그죠? 그래서 b는 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평행이동에 관한 정보를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fx를 3sin 2x를 적어도 되잖아. 항상 평행이동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때는 1창의 기회수로 반드시 묶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c분의 파이다, 이렇게 좀 묶어주길 바랍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평행이동을 어떻게 해봤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원래 사인이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는 좀 알기 어렵다. 왜냐면 보통 이런 걸 주려면 C의 범위를 주거든요. C의 범위도 안 나와 있어요. C의 범위도 안 나와 있으면 이거 점 가지고 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C의 범위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안 묶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묶어줘야 얘가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0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읽게 되고, 잘못 읽으면 학생들이 여기서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0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뺑글뺑글 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평행이동 정보를 확인할 때는 삼각함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함수가 마찬가지입니다. x의 계수로 묶은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x 대신에 뭘 넣는가를 보는 거니까. 2x 대신에 뭘 넣는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예. 여기서는 그냥 함수값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C의 범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함수값이 f0이 2분의 5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f0을 계산해 보면 3sin c분의 파이 더하기 1이에요. 이게 2분의 5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어야겠네요? 맞죠? 그럼 c가 6이면 되겠네. c가 자연수가 있으니까. 되겠니 친구들아? 6분의 파이에 2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그지? d는 사실상 이미 구한 거죠. 왜냐면 아까 진폭이 얼마에서 얼마? 기본 진폭이 3에서 3이 됐죠. 일괄적 일씩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y축 방향 평행이동은 1이에요. 1. 됐나? 따라서 a, b, c, d는 얼마냐라고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1이다. 그래서 3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덥니 얘들아? 다행이네. 자, 다음 22번 볼게요. 22번 같은 문제는 보통은 숫자가 하나도 들어있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들어있죠? 근데 숫자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다. 내 말 잘 들어요. 여기 있는 이 곡선 있죠?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곡선입니다. 합동이에요. 이 두 개의 곡선은 당연한 얘기지만 합동입니다. 원을 회전시켜서 위쪽 원과 아래쪽 원에서 y좌표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합동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합동 혹은 뭐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고. 자, 먼저 주기가 얼마입니까? k분의 2파이죠. 그럼 여기가 k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죠?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여기가 2k분의 파이니까 알파와 베타는 2k분의 파이의 또 선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씩만 보면 막 선대칭과 점대칭이 많이 들어있어. 삼각함수에.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k분의 파이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 지점은 뭐야? k분의 2파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합동을 이용한다고 했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겠지. 맞아? 그러니까 값만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k분의 2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말을 했는데 어차피 f 사인 함수에 얘를 집어넣으면 얘는 주기이기 때문에 더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뭐만 남겠냐면 k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만 남겠잖아. 그럼 k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는 어디냐 도대체? 뭘 어디야? 여기서 이만큼 똑같은 길이만큼 가면 되지. 똑같은 길이만큼 가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뭔지 몰라 나도. 알겠지? 이 지점이 바로 뭐냐면 k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일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이 점에 대해 점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하고 이 높이는 같아야 돼요. 얘가 a잖아요. 그럼 얘 y좌표 이쪽 쭉 빼면 뭐겠어요? 마이너스 a일 것이다. 그래서 숫자 하나 나와 있지 않지만 답을 낼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분 선대칭과 점대칭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주기성도 활용하고.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원점이 5인 좌표 평면에서 점 A는 X축과의 교점이다. 저거 주기 A분의 2파이니까 얘 A분의 파이, 0이에요. 이해하시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2A분의 파이, A겠네요. 친구들 맞잖아?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A라는 건 사실상 뭐하고도 같냐면 이걸 여기에 대입한 거하고 같을 텐데? 그건 상관없다. 예. 똑같이 나오네? 그거 말고 뭘까? 정삼각형일 때 써먹어야겠네. 정삼각형일 때면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2대 1 대 루트 3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A가 2A분의 파이에 루트 3배겠네. 이게 A겠네. 그럼 A 제곱은 2분의 루트 3파이다. 그냥 나오는데? 딱히 어려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정삼각형 조건을 이용하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코사인 2분의 a는 얼마냐?
아니 여긴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갑자기 코사인을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은 여각이 서로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A를 물어봤는데 여긴 사인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일 수도 있겠잖아. 얘가 코사인 2분의 A니까.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의 정체는 어디 있냐?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여기가 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A입니다. 그럼 정확히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겠네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A의 Y좌표가 뜻하는 게 얘겠네요? 근데 A의 Y좌표는 여기의 길이가 A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A입니다. 이렇게 쉽다.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여각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여각의 관점에서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사인과 코사인은 사실상 평행이동하면 똑같은 곡선입니다. 되게 웃긴 관계야, 이 둘은. 왜냐면 우리가 이차함수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다른 이차함수가 나오잖아요. 걔한테 다른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야, 무슨 말인지 알아? 사인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코사인이 나오거든? 근데 걔는 다른 이름이 붙어있잖아. 너는 코사인이야, 이렇게. 근본적으로 같은 곡선을 이렇게 좌우로 옮기기만 하는 건데 어떨 땐 사인, 어떨 땐 코사인 이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같은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대학 가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을 어차피 근본적으로 같은 곡선이니까 이 둘을 묶어서 사이누소이드 웨이브라 그래요. 그냥 하나의 명칭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25번 보겠습니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탄젠트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단위원상에서. 단위원상에서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었잖아요. 그럼 탄젠트는 뭐냐고. 동경의 기울기입니다. 동경의 기울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울기가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기울기가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마일이죠. 곱이 마일이라는 건 두 개의 동경이 무엇하고 있다? 직교하고 있다.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냥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위원이 있고 민호가 졸리냐? 그러지 마.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강의가 될 수 있게 열심히 할게. 미안해. 졸지 마. 여러분이 좋은 건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더 재밌었으면 안 졸겠죠. 항상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아야 인간이 발전이 있습니다. 저 새끼 내 수업을 무시하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 선생님 못생겨서 공부하기 싫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내가 왜 졸았지? 졸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저희가 왜 졸지? 아 내가 더 재밌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야 사회가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맨날 나 때문이야 그럼 안 되죠. 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각도가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 사이니까 동경이 한 이쯤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파는 그럼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수직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알파라고 여기가 베타고 뭐 물어보니? 알파에서 베타 빼라는데? 알파에서 베타를 빼라는데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베타 아니 베타 자체가 음수구나 상관없네요.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시면 얼마예요 그럼? 2분의 파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니 얘들아? 맞잖아. 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파이다. 그래서 그냥 끝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곱이 마이너스 1 보고 머릿속으로 이 단위원과 동경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면 뭐야? 2분의 파이잖아. 너가 답이 3번. 다음 문제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쓰고 3번만 그냥 체크하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푸는 애들 많아요. 많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아이가 돼야 되고요. 알겠니 아이들아?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너네가 역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네. 역함수는 무엇 하는 함수냐면 원래 함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반대로 해석하는 함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역함수가 fx니까
원래 y는 sin x라면 독립변수가 각도입니다. 종속변수는 y좌표죠. 거꾸로 뒤집어봐. 그럼 독립변수가 뭐예요? y좌표입니다. 종속변수가 뭐예요? 각도예요. 그러면 y좌표가 3분의 1일 때 각도는 f 3분의 1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f 3분의 1이라는 게 이 위의 점인 3분의 1, f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y 좌표고 sin x 아니 x가 각도고 얘가 y 좌표라고 했잖아. 이거 역함수를 생각하면 얘가 y 좌표고 얘가 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야. sin x의 역함수를 기호로 쓸 수는 없지만 원래 아크사인이라고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은 벗어나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함수 이해도가 높으면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해도가 낮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쟤의 위치를 어떻게 표시해야겠냐 니네는? 당연히 y좌표가 3분의 1인 점을 가지고 표시해야 될 거 아니냐?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기가 y좌표가 3분의 1이다. 저희가 y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은 거잖아요. 됐니? 이 각도가 뭐란 얘기냐면 f 3분의 1이란 얘기야. 그냥 이런 기호를 쓰고 있을 뿐이야. 역함수라서. 됐어?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읽어야겠냐? 얘 읽기 전에 봐봐. 합이 2분의 파이지. 그럼 이 각도랑 누구를 더해야 2분의 파이가 될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각도를 찾으면 되겠잖아. 어디랑 어디랑? 그냥 순수하게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똑같은 위치를 찾으면 되겠잖아. 그럼 둘이 더했을 때 뭐가 나오니까? 2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각도를 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f 알파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쌤아 무슨 말 이해 가니? 근데 봐봐.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합동이어야 될 거야. 아니, 합동이 아닌 거 좀 그려져 있네. 아무튼 합동이어야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겠니? x는 3분의 1이겠지. x는 3분의 1. 근데 우리 누가 필요해? 사인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y좌표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 3분의 2 루트 2일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이 각도가 이거니까 얘가 누구의 값이냐면 알파의 값이야. 끝났어요. 졸라 헷갈리지만 아무튼 이해가 되죠? 정확히 원하는 게 이겁니다. 뭔가 계산을 하고 막 이런 다 이상한 풀이야. 알겠지? 얘가 원하는 풀이 딱 이거야. 그냥 이 생각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늘 묻던 거잖아요. 역함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바뀌어 있는 상태다. 너 그거 해석할 수 있어? 그냥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미적분 가서 더 복잡한 역함수 관련 문제를 만나도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걸 또 물어보네? 얘들 왜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지?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여기다 원방 쓰고 막 난리 쳐가지고 풀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마. 예.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와봐야 얻는 게 별로 없다. 알았니? 그러니까 생각하긴 힘들지만 아무튼 생각이 가능하긴 하잖아. 맞아 안 맞아? 아 이렇게까지 머리 아프게 풀어야 돼? 아 이게 머리가 안 아파야 돼. 그래야 역함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게 머리가 안 아파야 된다고. 선생님 저는 아픈데요. 그러니까 더 생각을 많이 해야지. 원래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반복해서 계속하면 그 생각에 도달하는데 훨씬 적은 힘이 들어요.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이제 그 소위 머리가 좋아진다고 표현하는데. 예. 알았어요? 예. 물 마시고 와.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지? 다음 탄지엔트 함수 주기가 얼마라고 써있어요? 5 라고 써있어요. 그럼 주기를 가지고 푸는 거 아닐까?
내 생각에는. 그지? 자, 그러면 F1 값만 줬는데 나머지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걸 주기 5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봐봐. 만약 F4를 푼다고 해봐. 그러면 얘는 F-1이지. 주기가 5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 F1이지. 왜냐면 탄젠트는 기함수여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같은 이유로 F3은 F-2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F2겠죠. 그러니까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지는 관계인 거죠. 근데 얘까지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얘만 사라져서 남은 건 얘잖아요. 근데 얘는 뭘 했어요? 얘랬죠. 그러니까 답은 2다 이렇게 풀 수 있고. 괜찮죠? 맞잖아. F2 더하기 F3이 0이니까 F4만 물어본 거야. 근데 F4는 F-1이야. 그건 마이너스 F1이래. 근데 F1이 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F2 더하기 F3은 마이너스 F2야. 네? 마이너스 F. 여기 왜 2를 써놨냐? 2를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 F. 이게요. 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실제로 1, 2, 3, 4를 저기 넣는다고 간주해보자. 알았지? 이런 거 주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 실제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5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2를 넣으면 5분의 2파이, 3을 넣으면 5분의 3파이, 4를 넣으면 5분의 4파이 들어가는 거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파이라는 거는 반바퀴잖아요. 맞아? 그럼 5분의 파이라는 건 이거 5등분 당했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했다고 쳐.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은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1는 거랑 4는 건 0돼야 돼. 2는 거랑 3는 것도 0돼야 돼. 그러니까 그냥 얘만 보고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는 이렇게 0되고 이렇게 0되는 관계여서 0이다 라는 걸 알아요. 존나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F1이다 라는 걸 알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래서 2다. 이것도 괜찮죠? 그죠? 예.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음에 드는 걸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라는 숫자를 보면 지금까지 3.141559 이런 게 떠올랐겠지만 파이라는 숫자를 보면 반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분의 3파이를 보면 반원의 4분의 3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야 돼요. 4분의 5파이를 보면 반원 더하기 4분원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야, 30번 니네 질문 안 하냐? 이상한데? 실화야 이거? 이거 단골 질문이란 말이야. 야, 너네가 질문을 해야 할 문제를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말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이 새끼도 공부 똑바로 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한다고. 선생님이 너네 수업하는 교재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다 풀어보고 아이들 입장에서 질문할 것이 유력한 문제를 다 표시해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하잖아? 숙제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말은 안 할 뿐이야. 그냥 내가 숙제검사 잘 안 하는 이유가 질문만 받아봐도 정상적으로 과제하고 있는데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게 기억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데 기억을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주기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주기함수의 정의. 죽이는 함수예요, 선생님? 주기함수의 정의는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학생이 저처럼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 fx에 대하여 정의형 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
fx 더하기 p는 fx를 만족하는 함수를 주기 함수라고 하고 이때 최소의 양의 상수 p를 주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벽한 정의입니다. 수학적으로. 한 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상수함수는 주기성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해줘야 돼요. 상수함수는 뭘 집어넣어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최소의 양의 상수를 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 fx에서 정의역 내의 모든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하는 함수를 일단 주기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의 상수를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상수야. 알겠어?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주기함수니까 그냥 주기를 p라고 해봐. 그럼 니은 D 같은 거 쉽게 판정할 수 있거든? 주기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돼? p를 넣었을 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 근데 얘는 fx 플러스 p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y는 이건 지금 같은 함수라는 뜻은 아니고 x에서 x 플러스 p를 넣었다고. 그치? 예. 그러면 얘가 뭐가 돼버리냐면 그냥 fx의 제곱이 되잖아. 변화가 없어요. 맞잖아요. 왜냐면 얘가 주기가 p니까 fx 더하기 p는 당연히 fx일 거라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디귿도 f의 x 더하기 p는 그냥 f의 x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둘 다 주기함수구나 라는 거죠. 근데 기억은 좀 이야기가 다른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p라는 것은 최소의 양의 상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밑도 끝도 없이 봐봐. 여기서 좀 봐봐. 정의역 내의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 플러스 p는 fx이고 이때 p는 양수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다면 이 함수의 주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의 양의 상수란 말이 없잖아요. 이 함수의 주기가 2분의 p였을 수도 있어요. 주기가 2분의 p여도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합니다. 주기의 2배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주기가 3분의 p였을 수도 있어요. 3분의 p여도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하죠. 주기의 3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 여기까지만 보고 주기가 p라고 결론을 지으면 잘못된 결론이라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야겠니? k분의 p?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또 k 자연수 뭐 이런 말 해줘야죠. 주기의 자연수 배가 p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기의 자연수 배가 p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주기함수일 때 주기함수인 것만을 고르라고 했지 같은 주기라고 안 했어. 그럼 니은하고 디귿은 같은 주기였어. 우연찮게도.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정을 할 수가 있었지. 그런데 기억은 같은 주기가 아니야. 같은 주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p 넣어봐야 판정이 가능하긴 하나? 해볼까? 자, f a x 더하기 p 더하기 b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f ax 더하기 ap 더하기 b 이렇게 쓸 거 아니냐고.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예. 그런데 얘를 보고 fx의 주기가 p니까 얘도 주기다. p의 a배 아니냐. 아이씨, a가 자연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런 짓 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판단을 못하게 돼. 이게 지금 판단을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기억이 어려워. 그래서 이걸 질문했어야 맞다고 내 말은. 알겠지? 이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교육과정 내에서 설명하고 한 가지는 교육과정 살짝 초과해 설명하는데 교육과정 살짝 초과해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교육과정 내에서 설명을 해보면 f a로 묶어서 a분의 p 더하기 b라고 씁니다.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구라야 구라. 일단 봐봐. 그러니까 x 대신에 원래 x 플러스 p를 넣어야 되는데 x 대신에 x 플러스 a분의 p를 넣은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하냐면 이걸 전개하면 ax 더하기 p 더하기 b가 나오면서 얘가 fx의 주기가 돼요.
그래서 얘가 fax 더하기 b다 이거지. 근데 갑자기 이걸 왜 더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더하려면 사실 주기가 a분의 p인 걸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보통 해설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p가 나오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x 더하기 a분의 p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냥 교육과정 되게 부합한 설명이긴 해.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지. 약간 의문이야. 그래서 주기가 a분의 p인 걸 알아야 이런 짓을 할 텐데. 맞아?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건 교육과정 벗어나는 거예요. x 대신에 ax 들어가 있지. 무슨 뜻이라고? x축 방향으로 a분의 1배. x축 방향으로 a분의 1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기가 당연히 a분의 1배가 됐겠지. a배가 됐겠지. a분의 1배를 했으니까. 제 말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얘 주기는 당연히 a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a분의 p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 확대 축소를 알고 있으면. 나는 확대 축소를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죠? 근데 확대 축소를 교육과정에서 뺐거든. 과거에 있었고 아무튼 뺐어요. 빼서 그걸 사용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없어 보이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확대 축소 알고 있으면 기억 바로 동그라미 치고 시작한다고. 당연히 주기함수지. 이렇게. 알겠어? 넘어갑니다. 31번. 자, 이게 지금 점대칭과 점대칭이 있거든? 많이 친구들아? 점대칭과 점대칭이 있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원점 대칭이죠. 이거 무슨 뜻이야? 모른다고? 윤서, 이거 무슨 뜻이야? 모른다고? 뭐라고? x는 1이라고? 야, 니는 선대칭과 점대칭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정리해 줄게. 알았지? 자, 일단 선대칭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꼭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선대칭이라는 게 이차 함수 예로 들게요. 알겠죠? 예. 여기가 x는 a라고 하고 얘가 y는 fx라고 하면 자, 이 길이를 내가 x라고 해볼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더하기 x야. 맞아 안 맞아? 맞지? 함수 얘는 당연히 fa 더하기 x겠지. 자, 선대칭이면 여기 길이 같을 거니까 여기 길이도 x일 거야. 근데 x 좌표는 a-x겠지. 함수 값은 fa-x일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이때 선대칭이니까 얘랑은 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대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x에 대하여 당연히 정의형 내의 모든 실수 x입니다. 알겠죠? 네. fa 더하기 x와 fa-x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본 적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식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 a에서 x만큼 오른쪽, a에서 x만큼 왼쪽 그때 같다고 너는 x는 a의 선대칭이구나. 이게 좀 더 잘 보여. 내 말 맞아 안 맞아? 근데 처음에 니네를 이제 가르쳐 줄 때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항등식이라서 x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너네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뭐 대표적으로 x 더하기 a를 넣는다고 합시다. x 대신에 x 더하기 a를 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f2a 더하기 x는 f 뭐가 되니? 마이너스 x 이게 되지. 항등식이니까. 아니면 뭐 x 대신에 3a 더하기 2x 막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해. 그냥 맘대로 넣어. 맘대로 넣으면 이런 식이 영원히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선대칭을 표시하는 식이 무한계야. 한계가 아니야. 무한계라고.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식을 변형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얘랑 더해봐요. 얼마예요? 2a죠. 얘랑 더해봐요. 얼마예요? 2a죠. 이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칭으로 의심되는 식을 만나면 뭘 해보시면 되면 독립변수 두 개를 더해보는 거예요.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이고 독립변수의 평균이 대칭축입니다. 뭐라고요?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이고 독립변수의 평균이 대칭축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냥 이 문장을 외워. 이 식 백날 외워봐도 소용없다.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 야, 독립변수의 차가 상수면 뭐야? fx 더하기 p. 좀 전에 했잖아. fx. 독립변수의 차가 상수지. 주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이제 합이 상수면 선대칭, 차가 상수면 주기, 이걸 서로 혼동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내가 혼동하지 않게 알려주잖아. 어떻게? 차면 주기야. 차 죽인다고. 차 죽이네. 아시겠죠? 예. 기억 되게 잘 난다. 이거 절대 안 헷갈린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차는 죽이고 합은 선대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머니 제가 지금 수업 중이어가지고 조금만 이따 전화 다시 드려도 될까요? 5분 뒤에 전화 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5분 뒤에 바로 전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 차가 상수이면 주기야.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이고 독립변수의 평균이 대칭축이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제 점대칭 설명해 볼게요. 상현아, 어쩌면 선대칭이라고? 맞다. 방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이라고. 희연아, 대칭축은 어디라고? IC 독립변수의 평균이라고. 좀 적을래? 좀 적어.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 요 문장을 좀 기억하시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평균이 대칭축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이식 외우는 건 소용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연습 하나만 해볼까요? f 5-2x는 f 7 플러스 2x라고 적혀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x는 6의 대칭입니다. 모양 아무리 바꿔도 순식간에 알 수 있다고. 아, 이거 어디의 대칭이다. 금방 알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함수값이 갖다 나와 있죠. 독립변수 합 구해봐야겠다. 차 구해봐야겠다.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이고 차가 상수이면 주기함수일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다음 점대칭 해볼게. 점대칭은 다음과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점대칭일 거 아니니? 맞아? A, B의 점대칭인 그림 하나 그려볼게. 그럼 여기가 X는 A고, 물론 그래프는 꼭 이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Y는 B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동일해. 선대칭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여기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나가보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겠냐면 A 플러스 X, F A 플러스 X일 거야. 이해됐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가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X, F A 마이너스 X야. 근데 이게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겠죠. 점대칭이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 두 개의 함수 값의 합은 2B가 돼요. 조금 더 개선해서 얘기하면 두 개의 평균은 B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어떻게 쓰냐면 FA 더하기 X 더하기 FA 마이너스 X를 2로 나누면 이게 B다. 이렇게 씁니다.
물론 정의역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알겠죠? 이것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주질 않아요. 왜냐면 누가 니네 좋으라고 2로 나눠 놓겠니? 2를 오른쪽에 곱해서 2b라고 쓰는데 이게 실제 숫자라서 2가 곱해져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지. 맞아 안 맞아? 대부분 이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항등식이니까 x 대신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럼 식을 복잡하게 꼬겠지 아까처럼. 근데 어떻게 꼬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얘와 얘의 합이 상수예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합도 상수입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고 종속변수의 합도 상수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점대칭은 독립변수의 수와 종속변수의 합이 상수입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평균이 대칭점의 x좌표, 종속변수의 평균이 대칭점의 y좌표입니다. 자, 저와 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f 2 플러스 3x 더하기 f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x는 7이라고 써있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7의 점대칭입니다. 아니 어렵냐? 이거 두 개 더해서 평균 내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게 대칭점의 x좌표. 이거 두 개 평균 내서 낼 필요도 없지. 7 더해져 있으니까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7의 대칭이라니까? 개 쉽지. 진짜 쉽잖아. 선대칭과 점대칭은 내가 말한 그 문장만 기억하면 못 알아볼 수가 없어.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얼마 얼마의 점대칭이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문제로 올라가 볼게. 자, 이제 이게 뭘로 보여? 너네 잘 보라고 이렇게 옮겨줄게. fx 더하기 1 더하기 f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라고 써있네. 뭘로 보여 이제? 1,0의 대칭 바로 보이죠? 그래요. 얘 점 1,0의 대칭입니다. 얘는 기함수라고 하지 말고 똑같이 생각해봐. 넘어가면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0이지. 뭐야 0,0의 대칭이야. 한 가지만 더. 점대칭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제시되어 있고 하나가 하필이면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기함수입니다. 시발 왜요? 보통은 점대칭을 그리고 또 점대칭을 그려서 주기성을 막 그려가면서 판정하게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느려. 잘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독립변수의 부호를 바꿀 거야? 그러면 종속변수의 부호 바꿔야 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fx 더하기 1은 이 오른쪽에 식이 있죠. 여기에 부호를 제가 fx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호를 지금 제가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에도 바꿔야 한다는 뜻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바깥쪽에도 바꾸면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플러스로 바뀌어요. 자, 차 얼마예요? 2. 차 주기네. 주기 2입니다. 문제를 읽는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걸 다 알면 딱 보고 이렇게 바꿔서 주기가 2인 주기함수 고르라고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단 기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기억에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얘는 주기가 2인 건 맞거든요. 근데 기함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물론 1,0의 대칭인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기함수에서 탈락이지. 맞아? 얘는 주기가 2지. 얘는 주기가 2고 기함수입니다. 그리고 1,0의 대칭이라서 얘는 참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거는요. 주기 얼마야? 주기 2야? 절대값 씌우면서 주기가 2가 아닐 텐데.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파이잖아요.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2 하면 2잖아? 근데 절대값 씌우면 주기가 2분의 1 줄죠. 절대값 씌우면 주기 2분의 1 줄지. 맞아요? 주기가 2가 아니야. 주기가 2가 아니라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게 주기가 2다만 생각하면 기억을 동그라미 칠 위험이 있죠.
근데 주기가 2인 것뿐만이 아니라 점대칭과 1,0의 대칭까지 다 만족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그게 가능한 건 니은밖에 없다. 아시겠어요? 잠깐 쉬었다 하죠.